네, 좋아. 이제 마지막에 당겨서 약간 다리 풀면 돼요. 당겨서.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체크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투샷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차돌이 채널에서 미스터 샤크 김민수 선수 편을 저희가 또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반응 어때요 지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차도르 방송을 봤다. 봤다. 너 그랬었구나. 형이 그랬었구나. 동생이 그랬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유도 메달리스트였다는 거를 지금 아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격투기 시합을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는지 하는 그런 또 있습니다. 약간 그럼 오해가 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스타트 바로 끊어보죠 그러면. 네.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키가 183에 몸무게 100kg였어요. 이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불리신 건가요? 아니면 타고나신 건가요? 체중이 예. 진짜 100kg 한 98, 99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100kg 정도. 도움이 되죠 당연히 운동할 때. 맞죠. 많이 도움이 되죠. 됩니다. 이제 물론 유도라는 경기는 체급별로 나아져 있는 경기긴 하지만 같은 체급이어도 키가 큰 선수들이 유리하고 유도는 또 팔도 긴 선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팔이 좀 긴 편이고 완전 전통적 유럽형은 아니지만 유럽형이 비슷한 몸매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확실히 경기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멘탈은 뭐 당연한 거고 피지컬까지 투기 종목을 위해서 진짜 너무 완벽하게 조건이 갖춰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10년 동안 유도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셨죠.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가 채널에서 깊게 다루진 않았는데 혹시 그 10년이란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앞만 보고 갔어요. 내가 저기의 정점이 뭔지를 모르고 저의 목표가 뭔지 모르고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랑 같은 길을 뛰고 있는데 내가 앞에 서 있어. 그럼 약간 머리만 돌리거나 바닥에 뭐가 있는지 고개 숙이거나 하늘에 뭐가 있는지 보는 순간 뒤인 사람이 앞질러 가죠.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뒤집었다 이렇게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 정도가 되면은 보통 사람 아니죠. 그건 확실해요. 샤크 김민수 TV 이제 채널을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유도 배우는 영상 또 나오거든요. 잠깐 진짜 요만큼 잡아봤잖아요. 어때요? 도복이 좋은가요? 괴물. 진짜 괴물입니다. 제가 괴물이라고 느끼는 이분께서 브록 레스너 같은 사람들이랑 또 잡아보니까 괴물이다. 괴물이에요. 괴물이죠. 가서 보십시오. 김민수 선수 채널을 가서 꼭 보세요. 진짜 너무 색다른 경험을 해가지고 굉장히 겸손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도 생활을 마치시고 프라이드에 관람 갔다가 2004년에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격투기에 뛰어들게 되시는데 프라이드에 가신 거는 그러면은 순수하게 그냥 관람을 가신 건가요? 정확히 전지훈련 갔을 때 막 TV에 나오는 거예요. 일본 그 코치들한테 야 이거 프라이드 경기 와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때 요시다 선수 유도 요시다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경기를 보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소개를 한 거죠. 한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누구다. 그래서 일본 간지 너 뭐 격투기 관심 있냐? 나 전혀 관심이 없다. 그냥 좋아서 구경하러 온 거다. 이제 그게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스카웃 명단에 제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 선수들의 손짓, 발짓, 액션 그 표정 하나에 따라 관중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이거다. 멋있다. 남자다, 멋있다.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딱 하자마자 피를 받으셨네요. 네, 받았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일단 어쨌든 프라이드에 관람을 가셨다가 격투기 선수가 되셨는데 또 희한하게 계약은 K1이랑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추성훈 선수랑 상담을 했다고 했는데 저 너무 궁금한 게 그래플러 출신이잖아요. 유독하니까. 그러면은 입식보다는 종합으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입식으로 가셨죠? 입시로 간 게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K1에서
MMA 프라이드랑 똑같은 경기를 하고 있다. 이제 곧 런칭을 해서 새로운 K1은 입식과 MMA를 같이 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추성훈 선수 계약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감시 있게 보게 됐고, 그게 2004년도 말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네. 야, 진짜 바로바로 전개가 흘러가네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이거는 김민수 선수 채널에 나온 리뷰들에서도 여러 번 거론됐던 이야기인데 네. 문어 심판이라고 하시나요? 네네. 일단 밥새 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네, 밥솥 때부터. 네. 그 정확히 왜 그런 거라든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좀 김 선수한테 불리하게 계속 경기를 운영을 했는데, 네. 김민수 선수한테 불리한 경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편 선수에게 유리한 경기를 한 것인지는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민수가 싫고 미워서 그렇게 심판을 본 것인지 아니면 김민수랑 싸운 상대가 승률을 높이고 화려한 경기를 하게 해서 만든 건지는 전 잘 모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단지 김민수가 미웠다고 하면은 어떤 경기를 가도 김민수를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유명한 선수들, 밥셉, 그 다음에 블레이세포, 돈 프라이, 세미 슐추, 미노아맨까지 그 선생님이 본 것 같아요. 민호하면 경기는 이기셨잖아요, 그죠? 이겼죠. 네, 그 경기에서도 좀 이상한 게 있었나요? 있었죠. 4점 포지션에 니킥이 안 된다고 그때 K1 히어로즈는 그 룰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전혀 제가 들어간 니킥은 4점 포지션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 리뷰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넘어지는 장면을 4점 포지션이 아닌 것처럼 편집을 한 게 있는데, 제가 때리다가 밀려서 링에 맞고 튕겨오는 니킥을 차고 기가 쓰러져서 파운딩을 위에서 막 파운딩을 했는데 심판이 레프를 스톱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긴 줄 알고 하려 했는데 아니다, 4천에서 니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 세컨들이 항의하지 말아라. 네가 충분히 잡을 수 있어. 계속 때려라고 해서 이제 그때 그냥 경기를 그냥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옳은 판단이었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충분히 네, 깔끔하게 우리 이겼으니까. 세컨드 그때 그 쿠데타 팀의 하동진 감독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근데 계속 그냥 압박해서 해야지, 내가 굳이 뭐 이거 할 필요 없다. 역시 투지한 진짜 인정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진짜 잊을 수 없는 경기죠. 김민수 선수 경기하면은 K1 월드 그랑프리 서울. 당시 우승 후보 1순위였던 피터 아츠의 제자. 51전 45승 2주 20경기는 KO 승리입니다. 와, 무라드 바우지디 선수를 꺾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김민수 선수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들은 얘기인데 라스베가스에서 K1 경기 갈 때 배팅을 한다고 해요. 99.8대 나머지 김민수 승. 배팅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와, 그럼 김민수 선수한테 건 사람은 그날 대박이 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첫 경기를 치고 나서 굉장히 안 좋은 경기, 최악의 안티를 몰고 온, 물론 안티가 더 많았지만 더 덮어서 안티를 만들고 있는 경기이고, 반대로 그 바로 한 30분 후에 한 경기는 최고의 팬들을 만들고 미스터 샤크라는 김민수를 전 세계에 알렸던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선수가 몇 전, 몇 승, 몇 패 있는 거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선수가 누구인지도 생각을 안 했었고 올라가서 경기를 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미스터 김 레디? 하면 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경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제가 시합 일주일 전에 안아골절이 돼서 그 이제 핀을 박았던 부분이라 의사 선생님은 이게 아물지 않고 사고가 나면은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했는데도 무서워요. 제가 그냥 퇴원을 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그 실밥을 풀르고 실리콘 패드를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대박.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돼. 선글라스를 이렇게 사진 보면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김경수 선수랑 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K1 히어로즈 4전 2승 2패 이제 준비라고 썼는데 K1 측에서 김민수 너 파이팅 좋으니 이번에 한국에 있는 K1 그랑프리 대회에 입식으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니? 그 저는 계약서에 MMA로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입식을 때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진짜요? 동영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놈들 이랬던 저랬던 간에 오케이 애매하네. 그냥 레디고 하면 나는 뛰는 간 네. 하겠다. 그렇게 말이 들고 내가 한 달 반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을 했고 코리아 탑팀에서는 입식의 데뷔전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해줬어요. MMA 팀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관에 입식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저한테 그 포커스가 월드 그랑프리 GP에 다 포함이 돼 있어. 다
포커스가 맞춰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그날 다치고 나서 그래서 하냐 안 하냐 하다가 내가 뛰고 싶다고 해서 경기를 뛰게 됐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경호 선수랑 등 돌리고 했던 거는 맞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등을 돌린 거예요. 제 그 어마어마한 힘과 갖고 있는 체력에 제 눈이 맞으면 위험해서. 그러는데 왜 시합을 떴냐 하는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립니다. 너무 경기가 뛰고 싶고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하고 싶어서 경기를 했는데 하고 나니 좀 두려운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김민수 역사상 최악의 경기를 치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때 경기하고 네. 이제 링 주변 나오는데 막 밖에서 뭐 김민수 XX 같은 새끼야 시합을 그때 진짜요? 예,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낙하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니저먼트 회사에서 그만해라. 너무 보기 안 좋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니요, 난 지금 돌진해야 될 것 같다. 대박.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경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기셨죠? 이겼죠. 네. 그 선수가 51전 40레슨 그런 걸 알았다고 하면 못 싸우고 내가 격투기를 더 많이 알고 싸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싸움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로키 맞고 다운됐을 때 우리 세컨드가 수건을 막 던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던지지 말라고 했었고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한 달 반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던 게 네. 내가 김경수 선수랑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뭔가 보여줄 생각에 정말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는 킥도 해보고 브라운트 킥도 해보고 로킥도 해보고 다 섞어봤던 것 같아요. 받으면 치고 걔가 정서로 때리면 그냥 엉덩이 찌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1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그 친구가 로킥을 쳤을 때 내가 훅을 쳐서 쳤는데 예. 분명히 다운인데 다운을 인정 안 했어요. 왜 다운을 인정 안 하지? 그래서 이제 막 시간이 흐르다가 로킥을 들어오는 거고 주먹을 내밀었는데 네. 이것도 로킥을 나오니까 주먹을 내민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체력, 그 다음에 두 손을 뻗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내가 싸우는 생각을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2라운드 다운 뺏기고 3라운드 다운 뺏고 2라운드에 한번 낭심을 맞고 고통을 호소하다가 4라운드에 그때 맞고 이제 큰 부상이 있어서 이제 시합을 어떻게 결국은 이제 시합을 끝내게 됐죠. 그거에 대해서 여쭤봐도 돼요? 네, 여쭤보세요. 네, 고환. 네, 파열. 오 마이 갓. 오마이 가시죠. 진짜 남자로서는 지금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벌써 닭살이 막 올라오는데 많이 아팠는데 오래 가진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맞고 나서 엄청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게 보시면 큰 타올을 가지고 와요. 덮어요. 그래서 손을 집어내요. 네. 많이 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 3부를 못 버틸까? 첫 번째 경기가 너무 엉뚱하고 잘못해서 내가 열을 잡아서 어떻게든 간에 결승에 올라가고 싶었던 게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리하게 경기를 하게 됐죠. 근데 다행히 경기를 다 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다행입니다. 네. 뭐 없어진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작아졌다고 생각해요. 전혀 이제 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라트 바우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난리가 났어요. K1 사장들이랑 기사들이 경기장에 라카에 들어오지 않는데 다 뛰어들어옵니다. 막 화나면서 최고의 경기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힘이 너무 다 빠졌어요. 너무 빠져서 너무 기운이 없었고 결승을 하면서 1라운드를 하고 났는데 이게 내가 이겼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친구가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 제 압박에. 근데 이제 뭐 베테랑 수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보고 있다가 훅을 딱 쳐서 카운팅을 쳐서 이제 다운시켜서 이제 제가 못 일어나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막말로 온몸이 그 종합병원이었는데 그런 경기를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오른쪽 눈 안아골절, 그 다음에 왼쪽 거기,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과 어깨를 다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날의 경기는 미스터 샤크라는 김민수를 라스베가스까지 알렸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파란만장한 경기들을 다 거치시고 불공평한 심판의 판단들, 엄청난 부상까지 다 극복을 하시고 브록 레스너와도 싸우시죠. 이 경기야말로 김민수 선수의 존재조차 몰랐던 해외 격투기 팬분들이 이 사람 누구지? 하고 고개를 한번 돌리게 했던 그 경기죠. 안 열렸을 뻔한 경기였죠. 이 경기는 후배 최홍만 선수의 경기였어요. 근데 최홍만 선수가 미국 그 LA 거기서 의료 검사에서 실격되는 브록 레스너와 최홍만의 메인 이벤트 경기였는데 경기가 없어지게 되었던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경기 하기 2개월 전에 홍만이랑 저랑 미국에서 프로모션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갑자기 김민수 너 게임 치우겠다. 매치가 성사되지 않아서 경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나중에 홍만이 응원차 경기를 와야 될 것 같다고 갔는데 경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도 한 2-3일 전 얘기, 3-4일 전 얘기니까 괜찮아요. 저는 내일 경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당시에 선수가 못 와서 너 시합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시합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랜디 김 선수랑 했던 경기예요. 비자 때문에 결장을 했으니 기자회견 가서 이제 인사로 한국에서 시합하니까 인사로 인사했더니 사장이 김상이 있었네. 김상 뭐 할 수 있어. 나 여기 무릎도 아프고 지금 이제 AMA에서 막 펌핑해서 막 이제 민호하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민호하면 때 경기를 좀 오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한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매니저가 계속 오죠. 그 해줘야 된다고 하고 랜드 김 선수가 친구예요, 친구. 테는 선수는 투판 선수고 난 유도 선수고 약간 그것도 K1이 경기하라는 것도 있지만 친구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못해서 제가 경기를 하게 된 거죠. 사실 나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나는 저는 안 할 겁니다 하고 쿠라타트 앞에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나왔는데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K1 효자 김민수가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효자네요. 네. 진짜. 그래서 뭐 나는 MMA 계속 테이크다운이나 하체 간절기 연습을 하고 있다가 저녁에 기자회견 갔다 병원 갔다 온 다음에 경기하게 돼서 바로 자고 다음날 했죠. 충분히 거절을 하실 법한데 그 정도는 그죠?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때 돈에 눈이 어두워서 뭐가 어두워서 저는 K1 전속 선수이기 때문에 시합을 하면은 무조건 그 계약 개수에 맞춰 시합이 끝나야 되고 그렇죠. 파이트 머니가 이 선수랑 하던 저 선수랑 똑같은 계약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러 뭐 게임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거나 뭐 무조건 대체해서 돈을 많이 받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돈에 누드어서 오케이 하면 경기했던 건 아니에요. 자, 사실 브록 레스너 경기로 돌아와서 그때 브록 레스너가 사실 올림픽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때.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를 하고 나서 그냥 프로레슬러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쇼 노예랑 선수를 경기해봤기 때문에 쇼 노예 선수 경기할 때는 쇼 노예 선수가 2전 2승을 받던 선수고 그렇죠. 브록 레스너는 그냥 WWE의 그냥 챔피언이지 뭐 전문적인 아마추어 운동을 했던 선수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정보가 없으셨구나. 네, 정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그 매니저가 볼 때 걔는 프로레슬러야. 그냥 배우야 배우. 야, 액션 배우야. 액션 배우야. 그냥 너무하다. 네가 충분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억나는 게 하고 매니저한테 형 내가 때려서 이길게. 걔 못 이기겠어. 그때 그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야, 뭐 어쨌든 길게 보면은 UFC 챔피언이 된 사람이랑 붙으신 거네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바로 UFC 나가서 1등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바로 갔죠. 한 5전인가 6전 만에 챔피언이 됐을걸요. 그다음에 그 선수가 프로레슬링 하면서 중학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설이 있었냐면요. 케어만이 시합을 한다고 LA 갔을 때 블록 레슬링을 한다고 생각하지 전혀 안 했었어요. 그때도 우리도 몰랐었어요. 홍만이도 몰랐었어요. 진짜요? 근데 약간 이상한 루머가 퍼지는 게 타이슨이랑 경기도 할 수 있다. 대박. 그랬었어요. 대박. 타이슨 경기에서 저는 확실히 기억나요. 스케일이 더 큰데요? 타이슨의 경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샤킬 오닐. 그건 기억나요. 샤키로니 기억나요. 샤키론이랑 할 수도 있다고 했었고 거기에 한 명 있던 게 브록 레스너였어요. 샤키론이랑 최영만 선수랑 사진도 찍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선수랑 한다고는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파이트 머니를 주겠지만 샤키론이한테 줄 수 있는 만큼의 파이트 머니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브록 레스너 선수의 자서전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선생님을 경기하고 나서 UFC에 입성하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VIP 티켓을 사서 맨 앞줄에 앉아요. 데이나 화이트 백사장이랑 마주치려고. 제 얘기도 나오나요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요? 잠깐? 데뷔전을 그냥 메달리스트 김민수랑 싸웠다. 저도 그 자서전이 10년 된 거라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데뷔전이니까. 자, 그럼 우리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유도 얘기 잠깐 하시죠. 유도. 유도는 어떤 운동인가요? 어떤 무술인가요? 유도라는 게 유능제가 부드러움이 감이 강함을 이긴다. 늘 헬스 하시는 몸을 좋은 사람들 보면은 막 턱걸이 막 이렇게 막 매달리고 하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턱걸이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한데 지금 유도를 하면은 턱걸이 1000개 하는 사람보다 더 유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저 스쿼트 무릎 인대가 없어서 지금 끼케야 100kg가 딱 앉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되고 하는데 유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대박. 어깨 인대가 다 없고 손도 보시면 이렇게 다 마디가 마디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도 유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드러움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몸에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물론 저도 그러고 가장 관심 있고 재밌게 보는 게 무술의 실전성. 무술 실전성. 유도하면 또 실전성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훈련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밖에서 싸울 일도 많이 없어야 될 거고 싸우게 된다고 해도 상대를 그렇게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제압 정도만.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실전성 그 싸움 논란에 따진다고 하면은 일단 유도를 배운 사람들은 잡으면 안 놓습니다. 이게
본능인 것 잡으면 안 나요. 잡아서 안 놓고 어떻게든 간에 해결해서 상대를 맺히려고 해요. 네.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유도 경기 보면 진짜 치열하잖아요. 서로 잡으려고. 잡기 엄청 싸움. 치열하잖아요. 그 잡기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기술도 받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유도는 상대를 맺히려고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상대를 맺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 체육관을 와야 됩니다. 어디 체육관을 와야 되냐? 서찰크 멀티짐에 와서 등록을 하고 도복을 입고 잡기 싸움을 배우고 기울이기를 배우고 매치 기술을 배운 다음에 상대를 맺혀서 끌어당길 수 있는 기술까지 배워야 됩니다. 이거 배우려면 얼마나 걸리죠, 기간이? 상대를 맺힌 데까지 나 유도 좀 한다. 네, 얼마 배우면 되나요? 일단 1년. 그럼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협회에서 승급 시험을 보는데 완전 화려한 기술 다 할 정도가 됩니다. 빠른 친구들은 4, 5개월만 더 가능해요. 우리 체육관에 여자의 학생은 2개월 만에 도대에서 1등을 했어요. 유도를 배운 지 2개월 만에. 원래 뭐 다른 운동을 하던 분인가요? 했죠. 투포한 선수, 원반이가 투포했던 선수인데 어드밴티지가 약간 있군요. 네, 있어요. 근데 체급별 경기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대도 체중이 많이 나고 하는데 이 친구는 또 체중이 많이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상대를 제압하더라고요. 운동신경이 없어도 운동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뭐 본 것 같아요. 100%라고 가정했을 때 99.97은 노력이고 0.03이 타고난 신체 능력과 리듬이다. 그럼 결국 운동신경이 있든 없든 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노력으로도 재능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죠. 네. 그런 선수들이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지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유도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운동신경이 없는데도 유도를 잘하는 친구도 있죠. 네, 반복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진짜 요만큼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매력 있어요. 계속 오실 거죠? 운동할 시간 되시면. 뭐 결제도 해버렸는데요. 네. 농담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격투기 컴백.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사실은 뭐 기자분들이 연락도 많이 오고 일본 단체도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K1과 계약이 끝날 당시에 미국 단체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UFC 빼고 거의 다 왔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잦은 부상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반대로 쓰지 않았는데 이게 뭔가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하고 싶었던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격투기에 다시 경기를 데뷔까지는 아니어도 컴백도 아니어도 그냥 경기를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싶었긴 했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뭐 댓글을 보면은 형 로드 FC에서 경기하는 거 보고 싶어요. 어디 경기하는 거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단체에서 경기하는 거 보고 싶어요. 누구랑 하는 거 보고 싶어요. 하고 보고 싶어요 하는데 죄송합니다. 보고만 싶어 해주십시오. 네. 근데 격투기가 아닌 주짓수 시합을 제가 뛰고 있으니까 주짓수 시합장 가면 인기 엄청 많습니다. 저. 네. 뭐 경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사진 찍고 인사하자고 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합을 못 치렀으나 코로나 안정되고 주짓수 시합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주짓수 시합은 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앱솔이라고 하죠. 앱솔? 앱솔 전체금 뛸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저 얼마 전에 시합 뛴 것도 나이젠 없는 거 떴어요. 대박. 그래서 빨리빨리 승급해서 뭐 주짓수도 한번 새로운 그 저의 도전에 한 카테고리가 될 것 같아요. 멋있다. 네. 실례지만 지금 벨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블루예요.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퍼플을 받을 예정이긴 하나 시합을 한 번만 뛰고 나서 한 번 뛰고 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시합도 몇 번 뛰고 또 이제 또 승급을. 다른 블루들이랑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블루 치고는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퍼플이랑 뭐 갈색띠랑도 했었는데 갈색 이기지 않으세요? 이기실 텐데. 이기죠. 그러니까요. 네. 뭐야? 그러니까 왜 블루를 달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막 누가 띠를 주면 주는데 안 주려고 해서 또 이기고 나서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미국 단체팀에서 저를 블랙을 줄 수 있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한 6개월에서 운동을 하면은 너에게 블랙을 줄 건데 뭐 메달리스트들 그 레슬링 메달리스트, 유도 메달리스트는 어느 정도 수련을 하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련을 받으면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된다고 해서 하려고 했으나 제가 뭐 미국까지 샌디에고까지 가서 훈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쵸. 서로 이제 메일만 주고받고 이제 그냥 끝난 기록이 있습니다.
기대 많이 됩니다. 네, 한번 뭐 주짓수 벨트 승급하는 것도 컨텐츠로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몹쓸병이 그냥 전 세계 유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올 11월 달에 일본에서 하는 베테랑즈 유도 대회를 나가려고 했었어요. 올림픽도 안 하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무효가 돼서 경기를 못하게 됐죠. 자, 어쨌든 오늘 전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끝내기 전에 차도르 채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샤크 김민수입니다. 그 차도르 채널 제가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크를 했고요. 계속 우리 차도르님과 소통하면서 차도르 채널에 나오고 싶었고, 사실은 이게 바로 뭐 하루 이틀 전에 된 게 아니라 긴 이런 메시지와 긴 이런 연락 끝에 이게 성사된 겁니다. 차도르님 채널에서도 저를 많이 볼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역시 샤크 김민수TV에서 우리 차도르님도 많이 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무술 분석 채널 차도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역시 샤크 김민수TV도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투기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 힘들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